이번에는 주로 이제 신경 췌장에 있는 내분비암, 신경 내분비암이라고 그러죠. 그 내분비암의 증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췌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소화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또 증세도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췌장암은 그러니까 외분비 세포에서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주로 이제 췌장에 있는 내분비암, 신경 내분비암이라고 그러죠. 그 내분비암의 증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실제로 췌장의 내분비 세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분비 세포는 그쪽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분비암은 내분비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그 내분비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증상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빈도순으로 제일 높은 거는 가스트리노마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언어죠. 근데 이게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위산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에 암이 생겨서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혈액 속으로 가스트린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혈중 가스트린 농도가 높아지니까 위산 분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속이 위산이 많으면 속쓰리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니까는 위궤양이 생기는데 그 위궤양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보통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위궤양 약에 그걸 써도 잘 듣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위궤양에 의해서 복통도 생기고 식욕 부진, 때에 따라서는 궤양이 깊어지면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빈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산이 워낙 많으니까 중화 없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대개 이제 위산이 소장으로 가면서 소장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췌장액이 또 나와서 그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위산 양이 워낙 많으니까 소장의 산도가 올라가면 설사를 한다든지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이제 그 췌장 내분비 암의 종류에는 글루카고노마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또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슐린하고 정반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져서 저혈당이 오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인슐린 기능을 차단을 합니다. 참 우리 몸이 조물주가 우리 몸을 정말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제 그 세포가 고장이 나면 글루카곤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이 작용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뇨 비슷한 증세가 생깁니다.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 혈당이 높아지면 허기가 생긴다든지 갈증이 온다든지 소변이 많다든지 그런 심한 당뇨병 증세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병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슐리노마. 그러니까 이건 인슐린 분비 세포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인슐린 분비 세포에 암이 생겨서 걔들이 무한적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의 혈당이, 피 속의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원인은 없는데, 가령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저혈당이 오는 거는 뭐 밥을 굶었다든지 뭐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이 저혈당 증세가 오는데, 그러면 뭐 혈당이 떨어지니까는 뭐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이 손발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 저혈당의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올릴 기운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심해지면 정신이 혼미하든지 그다음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소마토스티노마, 소마토스타티노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죠. 이거는 뭐고 하면 췌장 호르몬과 소화기 호르몬의 기능을 차단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 뇌하수체, 뇌에서도 췌장에서도 이제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췌장 호르몬, 그 다음에 소화기 호르몬이 완전히 밸런스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또 복통, 부역, 뭐 체중 감소 이런 소화기 증세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VIP 오마, 참 상당히 복잡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만큼 복잡화되는 거죠. 췌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췌장은 소화액 만들어내고 인슐린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 소장의 기능을, 소화 기능을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췌장이 그 중재자 또 혹은 지휘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P는 이제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그러니까 장에서 혈관을 축소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혈관이 축소가 아닌 이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는 혈관이, 장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근육이 이완이 되고 하면 뭐 설사가 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위산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역시 이제 나중에 무력감 뭐 그 다음에 복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 또 다른 폴리펩타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PPO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췌장 효소 위상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담낭도 수축을 또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증세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 칼시노이드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암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칼시노이드 세포 자체는 매우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화기에서 제일 많고 소화기, 기관지 뭐 이런 데서 생기고 췌장에서도 역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 세포가 뭘 만들어내냐? 세로토닌이란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게 분비되면 간으로 이동이 되는데 보통 때는 간에서 그걸 다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증세가 없다가 이게 이제 암이 커져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가면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실제로 칼시노이드 이 암은 상당히 이제 신체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따로 뭐 진단이 분류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췌장에서도 또 생기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 애플의 창업자가 또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이 칼시노이드 암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 신경 내분비 암인데 호르몬 분비가 기능이 없는 그런 또 신경 내분비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호르몬 관련 증세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 되면 대개 이제 암이 많이 커지거나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간 이후에 발견이 되는데, 그거는 막 일반 췌장 내분비, 외분비 암, 췌장암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신경 내분비 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이러면 주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데 췌장하고 가장 가까운 장기가 이제 간이죠. 그러면 간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 거기서 이제 암이 커지면 간이 부어오른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배가 아프다든지 뭐 입맛이 없다든지 그 간 기능이 이상이 온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황달도 생기고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전이가 일어난 그 장기에 관련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폐로 전이가 가면 뭐 호흡 곤란한다든지 기침이 생긴다든지 또 복막에 전이가 가게 되면 뭐 장 운동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췌장에 생기는 신경 내분비 암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췌장암 그러면 췌장 담도에서 생기는 그 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혹시 이제 환우 여러분께서 췌장암이다, 뭐 의사가 특별히 뒷말 없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췌장에 뭐 흔히 있는 외분비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생긴 신경 내분비암이다 이러면은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분류가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